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엔 1년 전 임차인입니다라는 5분 연설로 주목받았던 국민의힘 초선 의원, 최근에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희숙 의원 만나보겠습니다. 의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대선 출마 선언하시고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. 최근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?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 보면 조금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서 나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. 아유, 고민이야 뭐 많고요. 예. 그래도 뭐 하는 일 하는 거죠. 예. 나왔을 때는 또 뭐, 해야 될 얘기가 있는 거니까. 예, 지지율을 올릴 보관은 갖고 계십니까? 아, 보관이요? 예. 그 지지율이야 제가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는 예. 문제니까 뭐 억지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예. 제가 할 일을 지금 부지런히 하고 메시지가 국민들께 닿기를 원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최근 공약 말씀하셨던 것 중에 네. 귀족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. 아마 그 취업 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. 여기서 이야기하는 귀족 노조는 어떤 겁니까? 귀족 노조라고 하면 제 문제의식은 그거예요. 그러니까 예. 80년대 말부터 굉장히 진취적인 에너지로 시작을 한 노조 운동 중에서 예. 대기업의 지불 능력이 좋은 대기업에 기반한 강성 노조는 사실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귀족화됐습니다. 제 예. 말씀은 귀족화됐다는 얘기는 일반 근로자들과 스스로의 차이를 벌리면서 예. 매우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취약 근로자들, 하청 근로자들을 오히려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본인들을 귀족으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그 강성 노조들의 행태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지도 못하게 하고 또 보다 위치가 불리한 하청 근로자,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는 이 사람들을 더 성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행태는 사회적으로 이제 견제될 때가 됐다고 봐요. 예. 알겠습니다. 그 의원님이 어떤 입장에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고요. 뭐 예를 들면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소외한다든가 또 어떤 직군에서는 아버지가 정규직이면 뭐 아들도 정규직이 된다든가 뭐 세습 문제도 있었고 또 연봉도 높고 정년을 또 연장시켜달라고 요구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. 그 문제점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근데 그 귀족 노조를 어떻게 없애겠습니까? 방법론도 좀 궁금한데요. 없앤다는 게 사실 그 행태를 보다 더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는 방식으로 고쳐가는 거잖아요. 예. 근데 지금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 하면 지불 능력이 좋은 기업에 기반한 그 입지 속에서 이분들이 단체 행동을 했을 때 하여튼 버티면 이기게끔 돼 있어요. 그게 예. 사실은 굉장히 핵심입니다. 예. 그 버티면 이기게 돼 있는 그 기울어짐의 그 근원이 뭐냐면 파업했을 때 사용자가 어떤 무기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. 예. 그게 바로 다른 나라에서는 대충 다 있는 게 그 대체근로 문제입니다. 이게 전문적인 용어긴 하지만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파업을 하는 건 뭐 단체 행동권으로 굉장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지속된 다음에는 서로가 어쨌든 교섭을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살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예. 지금 우리나라는 법으로 대체 근로를 아예 본질적이고 원천적으로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예. 파업하시는 노조가 버티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귀족 노조로 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. 예. 그 부분을 저는 그 법이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. 법률에서 좀 고치겠다. 그렇죠. 근데 결국은 법 고치는 건 국회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죠, 맞습니다. 예. 근데 지금 국회 구성상 이걸 고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. 그러니까 제가 잘해야죠. 대선 국면 동안 사실 국민들께 이 말씀을 예. 정말 열심히 제가 드릴 거고요. 예. 다른 후보들께도 이해를 구할 것이고, 예. 그게 국회에서의 어떤 그 국회의원들이 사실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국민들의 그 생각이기 때문에 예. 그 근본적인 구조, 국회의원들이 무서워하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. 예. 그 일부 언론에서 의원님을 이재명 저격수다 이런 별칭을 붙였던데 그거 동의하십니까 혹시? 제가 무슨 누굴 저격하겠어요.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예. 가장 지탄받을 만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예.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.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나라 돈 70조가 복거처럼 흩날릴 것이다. 어떤 의미입니까? 흩날린다는 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쌓인 게 아니라는 뜻이고요. 예. 지금 그러면 왜 이게 그렇게 허망하냐 제 예. 말씀은 지금 어느 나라나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모든 선진국가 우리 포함 가장 큰 사회 문제는
저성장과 함께 격차예요. 예. 특히 코로나 때는 더 심해졌어요. 예. 그 비대면 산업은 또 훨훨 날고 대면 산업, 서비스 산업, 생산성이 낮은 산업은 지금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이란 말입니다. 예. 이게 절벽이에요. 그러면 어느 나라나 지금 가장 큰 정책적 과제는 이 격차를 어떻게 줄여가느냐거든요. 예. 그런데 지금 모든 국민들한테 똑같은 돈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. 도대체 무슨 합리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? 이거는 그냥 선거 때 됐으니 돈 뿌리겠다. 그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. 왜냐하면 국민들도 이 코로나 국면에서 굉장히 격차가 커지는 걸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돕자 이런 마음들이 계세요.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도 되게 이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. 저는 그런 그 정서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. 예. 선거철 맞아서 돈 뿌리기 이상이 아니다. 네, 맞죠. 자,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까? 아니면 이재명 표 기본소득에 반대하시는 겁니까?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뭐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. 우리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. 그런데 이재명 씨가 얘기하는,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기본소득은 미래형이죠. 우리가 많은 일자리가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고 없어졌을 때는 사실 저도 이 방법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하고 아직 안 온 거는 더 확실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진지하게 정책 서클에 정책 테이블에 올라간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?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지금 당장 닥친 문제, 격차의 문제가 우리 그 발등에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뭐 기본소득 자체에 반대하시는 건 아니네요. 지금 얘기는 반대죠.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는 우스꽝스러운 얘기다. 이게 제 입장이고요. 먼 훗날 정말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전혀 없을 때 그럴 때는 사실 이 방법밖에 뭐가 있겠어요. 아니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 드리는 게 국민의힘 정강 정책 강령의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지금 우리 이 작가님께서 저한테 물으실 때 이재명 씨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.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. 이재명 지사께서는. 그 국민의힘 당원 그 당규에 들어있는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인간적인 삶을 인간적인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넓게 해석될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 당의 기본소득은 그 인간적인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모두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여튼 이재명 표 기본소득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. 그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. 네, 그렇죠. 자,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입당 문제를 결정짓지는 못했는데 뭐 어쨌든 입당하게 되면 이제 의원님의 경쟁자 중에 한 명일 텐데 그렇죠.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? 빨리 입당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? 어떻습니까? 저는 입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빨리 뭐 경쟁자인 거는 뭐 경쟁자인 거고 전체 경선이 흥미롭고 내실 있게 돼서 이 전체 파이가 야권의 파이가 커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 당에서 그 윤석열 캠프에 참여한 전직 의원들 징계 검토하겠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. 글쎄 뭐 당으로서는 또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현지에서는 이분이 일찌감치 어쨌든 야권 단일화하시겠다고 했고 입당 의지를 밝히셨잖아요. 그게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. 그러면 이분하고 저 열심히 도와서 야권의 파이를 키우겠다, 역량을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상당수 계시다는 거는 저는 자연스럽다고 봐요.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전체 파이를 키운다 이런 것도 그렇고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 견제하는 거랑 조금 맥락은 달라 보입니다. 저는 뭐 누가 됐든 지금 뭐 경쟁자들끼리 견제하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게 하겠습니다만 견제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? 국민들 보시기에 저 사람들 지금 정권 교체는 안중에도 없고 다 이겼다고 생각하나?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은 저는 매우 나쁘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지난 서울시장 선거도 사실 우리 당이 잘한 것도 있지만 분명 기본 판은 국민들이 어쨌든 그 여당의 견제구를 날려주기를 원했고 정권 교체 의지를 표명해 주신 것 때문에 밥상을 국민들이 차려주신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압승을 한 거죠.
그런데 지금 마치 무슨 다행인 것처럼 뭐 그런 방식의 견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. 예. 경쟁자들끼리 뭐 견제하고 경쟁하는 것은 좀 국민들 보시기에 저 사람들 무슨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그 서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저는 주고 좀 멋진 정당이 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. 예. 그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에 찬성이 반대보다 많던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? 저는 뭐 사면 얘기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결이 내려졌으면 사실은 사면 얘기가 뭐 자주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은 한 나라의 규율상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사실 대통령의 권한이죠. 예.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원한다. 이것까지 그 고려해서 예.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대통령의 어떤 결정이죠. 대통령 고유권한이니까 알겠습니다. 가석방까지 포함되는 겁니까? 뭐 그렇겠지요.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몇 가지 차이를 사람들이 얘기하지요. 그것까지 포함해서 대통령께서 결정하시겠지요. 예, 알겠습니다. 그 마지막으로 이 경제 전문가로서 결국은 뭐 대권은 먹고 사는 길을 열어주는 비전을 말해주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먹고 사는 것 관련한 공약 하나 말씀해 주시죠. 아까 뭐 경제 관련해서는 뭐 강성노조이기도 했습니다만은. 먹고 사는 문제요. 저는 네. 먹고 사는 문제는 결국은 젊은이들이 지금 그 미래에 대해서 뭔가 우울한 느낌을 안 가지게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. 예. 그게 뭐냐면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드느냐의 문제고요. 예.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메커니즘을 살리고 그리고 그것이 다음 세대 그 어깨에 짐을 지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예.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막 지우는 그런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활력이 떨어져 있는 경제적인 활력이 떨어져 있는 문제를 뚫어줘야 되는 그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예. 면에서는 일자리 중심으로 모든 규제를 다시 재검토해서 뭔가 좀 뻥뚫어적인 관점으로 그 막혀 있는 곳을 병목을 뚫어주는 일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예.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이 주도 좀 해서 해야 된다. 규제 철폐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. 그건 뭐 우리 이재명 지사님도 하시는 말씀이죠, 맨날. 예. 근데 문재인 정권도 처음에 출범할 때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. 그래서 뭐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단 말이죠. 그렇긴 한데 문재인 정부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그런 그 기본에 대한 그 관점은 약했어요. 왜냐하면 예. 중간에 대통령께서도 뭐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. 그리고 시당초 약속을 하실 때 공공 일자리에 대한 약속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. 예. 그러니까 그 세금 알바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일자리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어야 되고 민간이 마음껏 뛰도록 그 운동장을 아주 골라줘야 된다. 그 장애물을 예. 없애주고 그 돌멩이들을 치워줘야 된다. 이런 관점이 제가 볼 땐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약한 정부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 다음에 또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예,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었습니다.